이번 시간에는 밖에 사회에서 이제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요즘에는 거의 표준처럼 모두 다 적용하고 있는 MVC 모델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설명 이후에는 MVC 모델을 적용한 가장 쉬운 프로그램,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MVC라고 한 것에 이게 이제 약자예요. 그래서 M은 모델, V는 뷰, C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의 첫 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약자이고 이것은 실제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즉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묶음이 되겠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어떤 기능들을 이와 같이 MVC라고 하는 각각의 기능으로 역할을 구분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 그림을 보면서 한번 MVC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이라고 하면 업무나 데이터 처리를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우리 DAO 클래스 뽑아갖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도 하고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조회도 하고 실제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 간단한 프로그램이었으니까 그렇지 좀 복잡해지면 실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산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 로직들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런 업무와 데이터 처리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모델이라고 이제 칭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뷰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요. 즉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면들을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화면을 통해서 대부분의 업무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필요한 우리 정보들을 조회하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어야 되고,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삭제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뷰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 저번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다 우리 경험을 했듯이 실제 HTML을 포함하고 있는 JSP들은 이 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모델과 뷰, 우리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모델과 뷰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MVC에서는 이 중간에 컨트롤러라는 걸 하나 만들어냅니다. 컨트롤러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내서 이것은 실제 모델과 뷰가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지 않고 항상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마치 우리 축구에서 보면 미드필더의 역할이 있죠. 자, 미드필더 없이 수비수와 공격수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고 공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거리가 너무 멀고 공격이나 수비 전환을 할 때 매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드필더라는 중간 계층을 두죠. 그래서 항상 수비수는 미드필더를 통해서 공격수로 가고, 자, 그 다음에 또 주로 이제 뭐 공격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중간에 미드필더 역할이 항상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개념처럼 우리가 사용자가 필요로 하고 있는 정보 조회라든지 아니면 실제 데이터에 대한 처리 요청, 그 다음에 또 뭐 수정, 이런 등등에 대한 이런 요청사항들을 위해서 항상 컨트롤러에게 요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쪽 모델을 통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 자체는 뷰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MVC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시나리오를 여기다 교수님이 좀 적어놨는데 요 그림이랑 비교하면서 한번 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웹브라우저 같은 곳에 사용자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웹브라우저 PC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실제 내가
버튼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목록 조회라고 하는 것을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럼 조회라고 하는 어떤 버튼이 있어서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컨트롤러에게 요청 이벤트가 이제 전달이 되겠죠. 즉 리퀘스트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우리 뭐 앞 시간에서도 실습할 때 배웠던 리퀘스트 get 파라메타 하면 실제 폼에 있는 데이터를 다 꺼내서 인식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받아서 컨트롤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컨트롤러가 이렇게 처리를 받으면 실제 모델에 요청하고 받는 것은 항상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있는 경우에는 모델에게 처리를 요청하고 해서 처리 결과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받게 된 그 결과 자체를 이제 뷰한테 전달을 해주겠죠. 전달을 해주고 뷰를 불러줍니다.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불러준 이 뷰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고 실행된 그 결과를 웹브라우저로 샥 내려주면 실제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VC 모델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걸 좀 얘기를 하자면 먼저 첫 번째는 좀 뷰 수정 요청에 대해서 조금 쉽게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냥 좀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이런 컨트롤러 없이 직접 모델과 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치면 항상 이 뷰의 변경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빈도도 많고요. 사용자들이 항상 화면을 이렇게 바꿔달라, 이렇게 바꿔달라, 추가해달라 이런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항상 이 뒤에 있는 모델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얘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놓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조금 쉽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잘 와닿지 않는다면 조금 여러분 프로그래밍을 더 해보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비슷한 공통성이 좀 있는데, 자, 우선 모델에 대한 재사용 가능성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실제 우리가, 앞 시간에 만들었던 DAO 클래스 만들었듯이, 실제 뭐 입력도 하고, 목록 조회도 하고, 한 건 입력도 하고, 수용도 하고, 삭제도 하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개발을 해놨어요. 자, 근데 뷰 쪽에 사람에 따라서 나는 그 필요한 화면에 일부 요거만 요 내용만 필요해요. 뭐 나는 요 내용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화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화면마다 계속 요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만들게 되면 실제 많은 부분에 이 모델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중복될 수도.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놓으면 재사용 가능성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후에 이런 재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화두가 돼서 적용한 이후에 또 이제 기술의 어떤 발전에 따라서 이제 뷰를 처리하는 디바이스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자, 옛날에는 우리 PC에서 윈도우즈로만 업무 처리를 이제 했다면 이제는 윈도우즈 환경 외에도 iOS,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쵸? 그래서 또 디바이스 크기도 구구각색, 여러 가지. 그래서 나는 이럴 때는 요 정도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똑같은 정보 내용이 보여줘야 할, 보여줘야 할 그 환경에 따라서 적용되는 또 기술도 막 달라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항상 거기에 맞추어서 이 모델 부분을 계속 개발해 바꾼다라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마 좀 더 몇 주 더 있다가 교수님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이런 컨트롤러도 마찬가지 이런 디바이스 다양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기술에 종속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뷰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또 지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각각 나누게 되는 이런 구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자체, 어떤 필요성 자체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 이제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VC 모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잘 이게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런 사람은 인터넷에 관련되는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굉장히 자료가 많고요. 그래서 오늘 실습에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고 그래도 이 MVC에 대한 부분이 개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